인간 수업입니다. 10대 청소년 범죄 고발한 인간 수업에 대한 내용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정말 큰 맥락에서 보면 이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이슈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네요.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죠. 불편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할 10대 청소년들의 범죄를 담은 인간 수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먼저 인간 수업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. 네, 이게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이 배경이 학교입니다. 네.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주인공인데 관람 등급은 미성년자 관람 불가예요. 일단 소재가 굉장히 좀 수위가 높고 어떤 이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상당히 상세하게 좀 다루고 있고 사회 어떤 현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작 청소년들은 볼 수가 없는 그런 드라마인데 법적으로나 사회적인 의미로나 함축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. 여기에서 지수라는 학생이 네. 일단 등장을 합니다. 이게 네. 남학생인데요. 저는 이 드라마를 보다가 이제 완주까지는 못했는데 네. 나중에 이 작가분 인터뷰나 이런 것까지는 좀 챙겨볼 정도로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. 네네네. 워낙에 화제가 되기도 했고. 근데 굉장히 얌전하고 학교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조용하고 뭐 이런 학생인데 뒤로는 성매매 알선을 하는 거예요, 이 남학생이. 네. 그런데 어느 날 핸드폰을 잃어버립니다. 네. 핸드폰을 잃어버리는데 그걸 주운 학생은 같은 반 이제 여자 학생인데 규리라고 이걸 보고 성매매를 하네, 너 문제 있다 이러면 보통의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다, 이거 경찰에 그렇죠. 신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역으로 너 여태까지 성매매 알선했니? 우리 사업 좀 키워볼까? 뭐 이런 식의 이게 지금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이야기라는 거죠. 역제안을 하면서 또 이 고등학교 범죄 그리고 성매매, 미성년자 성매매가 실제로 존재하는 또 사회 현실이니까요. 이런 천태만상을 그리고 있는 드라마입니다. 그렇군요. 내용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충격적이다라고 보이는데 인간 수업 보면서 불편함을 느낀다, 좀 마주하기 힘들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. 예, 왜냐면 일단 배경이 학교인데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은 워낙에 학생들이 어떤 범죄에 가담을 하고 이용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자면요. 이 주인공인 지수는 아버지는 일단 막 주식 투자 등등으로 돈을 많이 잃었어요. 가정에 기댈 데가 없습니다. 본인이 뭔가 자립을 해야 된다. 내가 잘 성장해서 뭔가 이 건실한 직업을 얻고 우리 가정을 일으켜야 된다. 이런 생각이 좀 강한 학생이에요.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선택하는 게 성매매 알선인 겁니다. 자기는 조용하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면서 살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본인으로서 선택하는 게 바로 이 성매매 알선이라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더 뭐랄까요, 소름 끼친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고, 이런 설정 자체가. 그래서 이 내 평범한 삶을 위해서 상대방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범죄에 활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어떤 생각할 부분들을 던져주는 드라마인데, 오히려 지수는 성매매 알선을 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평범한 삶을 꿈꾼다면 이 규리라는 학생은 또 부모가 너무 케어를 하고 막 억압을 하고 학업에 대해서 막 많은 관여를 하고 이러면서 그 답답함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가담을 하고 하는 그런, 사실상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실제로 이럴까라는 또 의문점도 주는 그런 드라마여서 보는 내내 되게 불편하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고, 네. 오히려 현실을 잘 담아낸 거 아니냐라고 이런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진짜 좀 저도 아직 다 보지는 못했는데 좀 끝까지 정주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스토리도 몰입감이 있고, 하지만 그 스토리가 주는 그 무게감이 좀 상당하더라고요, 변호사님. 네. 최근 이 인간 수업에 등장한 배우들에 대한 소식도 연달아 전해지고 있는데, 네. 규리로 출연했던 박주현 배우님이 이제 최근 공중파 드라마의 또 주연으로 낙점이 되셨다더라고요. 맞습니다. 이 규리 여기 이 인간 수업 드라마의 큰 축을 또 담당을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처음 봤을 때 완전 처음 보는 얼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. 젊은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데 이 연기력이 정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가? 뭐 이런 경험이 있나라고 오해를 할 정도로 진짜 진정성 있게 연기를 해서
정말 깜짝 놀랐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. 이게 드라마 제작한 지금 KBS 수목 드라마가 론칭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KBS에 갈 일이 있어서 봤는데 굉장히 크게 네. 이 건물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. 이 드라마 제목이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. 그래서 저도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493km가 뭐야? 라고 했는데 네. 이게 배드민턴을 쳤을 때 이 공의 속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드라마가 이 규리 역할을 맡았던 박지연 배우를 이 캐스팅을 했는데 박지연 배우의 이 눈빛, 삶의 어떤 이런 슬픔, 뭐 해안 같은 게 녹아나는 젊은 배우답지 않은 이 깊은 눈빛 연기 때문에 캐스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 시작하게 된 드라마는 이 실업계 배드민턴 팀에서 뭔가 또 애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서 또 이 스포츠 선수 특유의 또 근기 그리고 끈기 이런 과정 속에서 또 드러나는 뭐 눈물과 땀 섞여진 그런 드라마라고 해서 이번 드라마에도 참 이 배우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또 정말 낯익은 배우도 한 명 등장을 했습니다. 우리에겐 아이스크림 소녀로 유명한 아역 배우 출신의 정다빈 님이 또 이제 극중 서민이로 등장을 했는데요. 네, 저도 이 아역 배우, 예전엔 아역 배우인데 지금은 성인 배우죠. 배우죠. 23살이 됐으니까요. 이걸 보면서 아, 세월이 참 빠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한 20대 때 아주 예쁜 여자 어린이가 한 아이스크림 광고에 나와서 막 아이스크림 주세요 이렇게 눈빛을 막 똘망똘망하게 했던 그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이 여배우가 바로 정다빈 배우인데 인간 수업에서는 또 이 성매매를 하는 아주 좀 배우로서는 연기하기 어려운 그런 네. 캐릭터를 또 굉장히 잘 소화를 해서 어떤 연기 성인 연기자로서의 또 신고식을 잘 치러냈구나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. 그렇군요. 이제 다시 드라마 얘기로 좀 돌아와서 인간 수업에 등장하는 법적인 쟁점에 대한 얘기 또 변호사님 모신 만큼 함께 나누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인간 수업의 주인공 오지수 같은 경우 학교 밖에서 불법 성매매 사업의 포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당연히 이거 문제되는 행동이잖아요. 그렇죠. 여기서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포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전에 뭐 이런 주제를 다루는 영화에서는 정말 무슨 이런 성매매 업소에 앉아 있는 등치가 큰 조직폭력배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을 걸 생각했죠. 생각을 하기 나름이 좀 그런 게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었는데 이 드라마에서 그리는 건 전혀 다릅니다. 딱 핸드폰으로 이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만 하고 뭐 수수료를 받는 어떻게 보면 정말 비즈니스처럼도 보이게 되는 이런 이제 형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불법입니다. 성매매 처벌법은요, 성매매 그러니까 매도자, 매수자 다 처벌을 하고 있고요. 뿐만 아니라 알선 행위도 당연히 처벌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. 성매매 알선 그리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. 그러니까 제가 한 뭐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9시 뉴스 같은 곳에 인신매매 사건이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됐었어요. 정말 이건 성매매 목적으로 좀 팔아 넘기기 위해서 뭐 이른바 티켓 다방 내지는 뭐 사창가에 팔기 위해서 여성을 그냥 뭐 봉고차에 납치를 하는 사건도 왕왕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식의 범행은 좀 극악무도한 범행은 없어졌지만 뭔가 더 음지화되고 교묘하게 좀 성매매 범죄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나온 이 오지수 학생이 담당했던 그런 행위들 당연히 성매매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고 이 부분이 그럼 미성년자이면 뭐 가만히 되나? 여기서는 이제 고등학생으로 나오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 지위에 있지는 않고 이 정도 수위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소년범 송치가 되지 않고 성인과 그렇죠. 동일하게 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선고형에 있어서는 이 선고 당시에 미성년자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되지는 않습니다. 이건 너무나 좀 과도하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지만 성인 못지않게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가담하게 된 청소년은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없다라는 점을 정말 유념해야 됩니다. 그렇군요. 그렇다면은 이제 미성년자였었잖아요. 결국 미성년자지만 이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무조건 다 소년법 적용되는 거 아니고 이 정도 나이에 또 이 정도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뭐 형에 있어서는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 형법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도 전해 주셨고요. 그렇다면 이제 드라마 속에서 조건 만남을 하는 성매매의 직접적인 대상에 해당하는 인물이죠. 인간 수업의 서민이 같은 경우에는
어떤 책임이나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? 이 서민이 역할을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. 네. 본인이 뭐 이른바 뭐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한테 익명의 알선업자한테 기대해서 이 성매매로 용돈을 법니다. 그런데 이 늪에서 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그럼 성매매로 번 돈으로 뭐 생계의 어떤 뭐 비용으로 쓴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남자친구한테 대단히 좀 얽매여서 네. 뭐 소소한 선물을 한다든지 아이고. 뭐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어떤 뭐 비용을 좀 준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지출이 지속되면서 이 성매매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로 그려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거든요. 원칙적으로 성매매 특별법상 성매도, 매수,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둘 다 처벌이 되기는 하지만 이 미성년자라는 특수성을 법원도 좀 감안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성년자가 성매매하는 경우에는요,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을 하고 그걸 강제하긴 하는데 이것을 정말 똑같이 뭐 성인 성매매 여성과 동일하게 처벌하지는 않습니다. 기본적으로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를 해서 어떤 관련한 성매매 특별법으로 뭐 선고를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미성년자라는 특수성을 감안했기 때문이지 이게 뭐 비난 가능성이 낮다거나 뭐 해도 괜찮은 행위라서 그런 건 아니고 다만 그 사정을 감안했을 뿐이라는 점. 그래서 그런 행위는 특히 가출 청소년 등등은 이런 손쉽게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 있는 성매매에 많이 노출이 되긴 하는데 이거는 본인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은 성인이 되면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배우 최민수 씨는 인간 수업에서 이 지수와 비즈니스 관계로 맺어진 실장 왕철을 연기했는데요. 드라마 속 왕철은 지수의 정체도 모른 채 그냥 일에 뒤치다거리를 네. 담당하는 그런 인물로 나와요. 이 왕철은 또 어떤 책임져야 될까요? 만약에 그 지수나 아니면 서민이 이 배우 여기서의 그 역할이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성인이잖아요. 이 왕철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를 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도와줬다라고 법적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이것은 방조범으로도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뒤치다거리를 한다라는 명목으로 뭐 폭행, 협박을 행사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당연하게도 일반 형사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어떤 범죄 행위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. 어떤 미성년자가 범행에 가담하게 되면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법에서도 면책을 해주거나 아니면 양형에 참작을 하긴 하지만 미성년자랑 같이 가담을 한 성인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면책 사유가 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. 변호사님, 그런데 이제 인간 수업에서 벌어지는 이런 이야기들 실제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면서요. 그렇습니다. 저도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낯선 용어 몇 가지를 좀 배웠는데 네. SNS상에 일탈계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. 일탈계 어떤 내용이죠? 일탈계 이러면 그러니까 이 뭐 가출을 한다거나 어떤 뭐 본인이 용돈이 필요하다 뭐 이런 명목으로 일탈계 이런 뭐 해시태그를 달기도 해서 뭔가 조건 만남 등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물색하기도 하고 그런 걸 일탈계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일탈계를 또 뭐 살색계 뭐 그리고 다른 좀 부적절한 용어로 네. 이게 사실 은어 비슷해서 변호사님도 좀 이게 뭐지라고 네, 저도 같은 잘 한 번에 반응이었거든요. 와닿지도 못하네요. 그러니까 본인들의 은어 비슷하게 하나의 좀 모집 단위를 운영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. 그런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N번방 사건 지금 몇 년이 지나긴 했지만 뭐 이를테면 조주빈 해서 뭐 신이라고 뭐 가시라고 했었죠. 그리고 각가시라고 이런 별칭을 썼던 잡고 보니 굉장히 2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. 이런 사람들이 일탈계 이런 부분을 악용을 했던 거예요. 먼저 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신체 특정 부위를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 보내면 너 이거 나한테 보냈지? 앞으로 더 수위가 높은, 더 강도 높은 이런 것을 미성년자에게 요구를 하면서 이 부분이 더 미성년자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이런 게 어른들은 잘 모르는 SNS 상에서 정말 본인들이 아는 용어로 이런 어떤 커뮤니티 비슷한 것들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약간 사각지대 비슷하게 되고 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은 그게 악순환을 계속 가져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
지속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뿌리 뽑아야 될까?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에 너무 많은 논의가 사실상 있었고 법 개정도 이루어졌지만 과연 우리의 현실은 여기서 반발짝이라도 더 나아간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또래 여학생을 상대로요,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1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해요. 정말 이런 사건들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이게 예전에는 미성년자를 이용하는 범죄의 가해자는 성인인 경우들이 그렇죠. 많았죠.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걸 좀 강제하고 막 폭행 협박해서 이 알선 수수료 같은 것을 본인들 이익으로 가져가는 게 성매매에 이 노출이 되는 이 미성년자와 또래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렇죠. 이번 일도 그랬던 건데요. 잡고 봤더니 10대 남성이었어요. 10대라는 건 이제 당연히 미성년자라는 거고 본인들과 동일한 나이대 여성을 그야말로 대상물로 봐서 성착취물 내가 갖고 있어. 너에 대해서 신체 일부에 대해서 촬영한 영상 내지 사진 갖고 있어. 너 그런데도 너 성매매 안 할래? 너 어떻게 할 거야? 그럼 내가 유포할 건데. 이게 전형적인 협박이거든요. 그렇죠. 그것도,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협박인데 이런 식으로 또래 여성 그리고 이 미성년자들은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 너 학교에 뿌릴 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거기에 거의 그냥 아주 그냥 노예처럼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. 그 구조상 협박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재판에 지금 넘겨져서 엄벌을 지금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. 20대 남성. 너무 안타까운 게 결국 이런 경우에 나도 처음에는 피해자였는데 또 내가 또 여기에 또 속하다 보니까 내가 또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. 서로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이런 관계 정말 딱 끊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. 충격적이다라는 말로는 또 부족할 것 같아요. 사실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까 어른들이 외면해버리고 싶은 그런 네.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 해결책 실마리가 반드시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. 변호사님, 우리가 도대체 이들을 지켜주려면 도대체 어른으로서 어떤 태도, 어떤 대책들을 좀 생각해봐야 좋을까요? 예, 지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.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년 동안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잡고 봤더니 5천 명이 넘었어요. 정확하게는 한 5,282명이었다고 합니다.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. 그만큼 범죄에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건데 또 최근에는 이런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뭐 제페토라는 어떤 사이버 공간상에서 사이버 불링 그러니까 막 유인하고 그걸 오프라인 상으로까지 가져와서 실질적인 범행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 완전히 새로운 유형입니다. 이런 부분은 법이 이런 어떤 범죄의 지능적인 면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.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운영업체한테 좀 뭔가 강제력을 좀 부과하는 방법 그리고 청소년이란 특성상 보호를 하되 청소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는 단순히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적으로 뭔가 이익을 주는 어떤 부분은 이제는 정말 숙고에 들어가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. 워낙에 범행이 교묘하고 또 성인 뺨칠 정도로 그 수법도 굉장히 전문적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이런 청소년 범죄, 청소년이 또 피해자인 범죄가 사회에 던져주고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.